저 또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성격 대강 아시겠죠?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게으르게 사업을 해서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달력에 빨간 글자 싫어할 정도예요. 매일매일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런데도 사업 실패 후에 놀면 안 되잖아요. 저 자신 먹여 살려야지. 그러니까 운전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대리운전이 있었으면 당연히 또 대리운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약 6개월간 택시 운전도 해보고 또 리어카 끌고 토스트 장사도 해봤어요. 몇 달 동안. 또 동대문 시장에서 여러분들 동대문, 남대문 이런 시장, 평화시장 뭐 이런 데 가보면 칸막이들이 작은 칸막이들이 쫙 있어요. 그렇죠?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. 그 작은 공간에서 내 앞에 오는 손님만을 상대해야 하는 이 답답한 상황 다 경험해 봤어요. 제 성격상 그 작은 공간에 앉아서 언제 내가 돈 벌 수 있게끔 손님이 언제 올까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시장에 몇 달 있어 보니까 그릇 도매상들 동대문시장, 남대문시장 가보면 많이 보이죠? 꼭 그릇뿐만 아니라 주방용품하고 같이들 막 팔잖아요. 그런 대형 점포로 운영을 하는 그릇 비롯한 이 주방용품 판매하는 혼수용품. 그러니까 결혼할 새댁이 엄마하고 같이 혼수품 장만하러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그런 매장들 많이들 보시죠? 그때는 인터넷 세상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은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뭐 쿠팡을 비롯해서 뭐 옥션 뭐 여러 군데서 다 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직접 뛰어야 되겠다. 그릇을 받아다가 주택가를 돌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. 그릇과 주방용품을 팔면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한 거예요. 그때가 벌써 30년 된 거예요.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요령이 생겨요. 집집마다 두드리고 다녀. 그럼 누가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그럽니까? 아니죠. 반응이 없어요. 문도 안 열어줘요. 어쩌다 한번 문 열어줘요.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잘 안 풀려. 그러면 시장통 다니는 골목 입구에다가 쫙 자판 깔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방용품을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와서 봐요. 구경해요. 만져보고.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.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딱 30분만 시간 주세요. 대신 그 댁의 거실이나 방에 그리고 한두 명만 좀 모아주세요. 친한 분들, 그럼 누구 엄마 뭐 서로 친할 거 아닙니까? 동네 이웃사촌들. 그러면 그 선물 하나 또 받고 싶은 마음에 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릇을 사려고 했던 마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아. 또 힐링 영자 얼굴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진 않아. 믿을 만한 사람 같아. 생긴 것도 멀쩡해. 그래요. 그럽시다.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두고 설명을 하고 판매한 겁니다.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거 제 과거 사업했던 얘기로 흘러갑니다. 댓글 얘기 삼성전자에다가. 그런데 그 방법을 했다가 보니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죠. 지금 치킨집이고 뭐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. 그 음식점 이런 것도. 제가 했던 방법대로 영업사원들을 모집한 거예요. 그래서 인간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. 저는. 제가 했던 영업 방법을 신입사원을 모집해서 그대로 알려줬어요. 영업을 하고 저녁에 꼭 들어오게 만듭니다. 그래야지 저한테 전수 받을 것 아니에요.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? 그때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이 많았어요. 만약에 저녁에 한 50명, 70명 이렇게 들어오면 짜장면, 짬뽕, 만두 이런 거를 한 집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집 한 3집 정도에다가 시간 타임 그거 부르면 안 되잖아요. 타이밍 잘 맞춰갖고 한 3군데 중국집에다가 연락해 놓은 거예요. 짬뽕 몇 그릇, 짜장면 몇 그릇, 군만두 몇 그릇.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 그걸 먹이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다 공짜로 먹는 거죠. 제가 다 사업비에서 내는 거죠. 그 다음에 저녁에 밥 먹이고 난 다음에 1시간, 2시간 동안 교육시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판매 방법, 이런 노하우, 이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. 제가 성공적으로 했던 방법을. 그래서 인간 프랜차이즈를 해서 점점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.
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자금이 목돈이 되면 부동산 살 정도 될 거 아닙니까? 처음부터 부동산 살 정도 됩니까? 아니잖아요.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목돈이 되면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옮겨놨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다 매도하고 세입자 전세금 빼준 것도 다 2000년도에 2000년 3월인가 그때 샀던 거예요. 그러니까 24년 전에. 그것들이 지금 재건축이 돼갖고 신매독이 된 거예요. 그 한 채가. 한 채만 지금 벌써 신매독이에요. 그리고 또 목돈이 부동산에 들어갔으니까 또 사업하면서 들어온 돈 가지고 또 주식을 사둡니다.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 장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.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. 몇 년을 모아서 목돈 되면은 몇 차례 실행을 한 겁니다. 부동산으로 옮겼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였을 겁니다. 그래서 2020년도에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경험, 또 SK하이닉스를 3만 원 초반대에 매수했다가 5년 만에 666 말씀드렸죠? 66,600원. 이건 제가 못 잊어요. 짐승의 표시 666에 팔아서 66,600원에 2배로 불려서 매도했던 경험. 근데 그 과정에 정확히 주가가 반토막 났었어요. 또 코스닥에 있는 보톡스 종목 휴젤, 거기에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을 얻었던 거. 또 일본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금지시키니까 국내 관련 종목들에 투자해서 또 수익을 얻었던 경험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에서도 영상 많이 있어요. 또 각종 뭐 신문도 있고 또 TV 뉴스도 있고 각종 SNS 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. 또 뭐 책을 통해서 말이죠. 그리고 그런 것은 정보를 얻는 세컨이고 포스트.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. 아무리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저 사람이 얼마치 샀는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?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인데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. 알고들 계시죠? 결론, 모든 투자, 판단, 결정, 행동 다 본인의 하기 나름입니다. 모든 결과는 본인의 것입니다. 내가 2배 벌든 3배 벌든 큰 떼돈을 벌든 아니면 투자해서 반토막이 나든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입니다.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주식 투자로 꼭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.